빠르면 올해 내로 좀 가능했으면 좋겠어요. 방송팀을 꾸려서 제가 뭐 생방송을 좀 고민해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방송팀을 꾸려가지고 뭐 오후 한 2시부터 4시 정도까지요. 네. 한 2시간 정도만 이렇게 방송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힘들어요. 네, 힘든데요. 뭐 재미도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그 뭐 뉴미디어 그러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기본 개념은 독자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부분으로 어느 방식으로 소통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죠. 수단들은 굉장히 많아요. 뭐 여러분들 지금 이 방송 소비하시는 유튜브도 있고요, 팟빵도 있고요, 또 네이버에서 서비스하는 뭐 파티라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이버 TV도 있고요. 채널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유통 공급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거죠. 사실 오늘 민소 이 프로그램도 그런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과연 데일리로 매일 방송하는 게 가능할까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본 프로젝트인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네요. 역시 방송쟁이들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민소. 네, 어제 말씀드렸죠. 걸그룹 샤샤라고요. 컴백 쇼케이스를 다녀왔는데 6명이에요. 6명 맞나?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네, 참 연예부 기자 맞습니까? 이거 요즘에 제가 여러 잡을 동시에 뛰느라고요. 한번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샤샤. 이 친구들 참 안타까워요. 걸그룹인데 그 트와이스라는 걸그룹이 있잖아요. 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네. 6명 맞네요. 네. 6명 맞습니다. 샤샤샤.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네. 이거 얼마나 하고 싶을까? 얼마나 하고 싶을까? 그런데 못하죠. 네. 하필 선배 걸그룹 트와이스니까요. 샤샤라는 아이돌이 있는데 컴백 쇼케이스를 갔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중국인 멤버가 있는데요. 갑자기요. 제가 이렇게 3명을 걸어서 찍고 있었는데 쿵 소리가 나더니 한 명이 없어진 거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막 봤더니 이제 애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사정을 알고 보니까 오전부터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소속사에서 그러대요. 급체를 해가지고 쓰러지자마자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이 됐습니다. 영상 찍는 기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이제 막 한참 하다가 또 사진 기자들 또 겁나 빠르지 않습니까? 사진 기자들이 사진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써도 되겠다 싶은데 갑자기 이제 영상을 또 와서 편집하려고 보니까 이게 그 쓰러지는 장면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또 뭐 부모님들 계실 테고 중국인 멤버인데요. 어쨌든 평생 남을 텐데 이거는 좀 올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쓰러지는 순간은 잘랐어요. 네, 너무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줌 잡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틀비틀하다가 갑자기 정신줄 훅 놓고 다리가 꺾이면서 바닥에 쿵 패대기 쳐지는 모습이 너무 리얼하게 잡혀가지고 드러냈습니다. 부득이하게. 이건 그냥 쓰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참 연예부 기자 말이에요. 워낙 안 되는 걸그룹이라서 잘 안 되는 뭐 싹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잘 안 되는 요즘 걸그룹이 너무 많으니까요. 이거로라도 좀 어그로로 끌어서 좀 검색어에 좀 올라가고 원래 사건 사고류들은 좀 많이 눌러보는 편이잖아요. 좀 뭐 클릭 수를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거 좀 잘들 얘기해가지고 이 부분 좀 얘기 잘 해서 나중에 그 병원에 가서 어차피 뭐 링거 꽂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나면 핸드폰으로 좀 찍어가지고 저 건강해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네. 또 한편에서는 또 일부러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말이에요. 참 이 시장 되게 각박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도 좀 얘기가 있었어요. 영상 기자들끼리도 아니
팩트인데 그럼 뭐 올리고 말고 자시고 있냐, 그냥 올리면 되지. 그래도 그런 거 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좀 말리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요. 좀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소속사에서 오전에 좀 급체를 해가지고 이 쇼케이스를 좀 안 하는 게 어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대요. 네, 그런데 본인이 워낙 컴백이고 데뷔 쇼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좀 이렇게 무리를 해서 나왔는데 이게 시간이 좀 길어지고 긴장을 많이 하니까 좀 다리가 풀렸나 보죠. 좀 안타까운 순간이었어요. 다행히도 좀 그 쇼케이스 후반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정말 놀랐습니다. 갑자기 말이에요, 바닥에 퍽. 네. 여러 생각이 드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쇼케이스를 다녀왔어요. 제가 보통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요.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뒷정리하고 회의 끝나고 하면 대충 한 11시 정도 됩니다. 이게 2시 일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주섬주섬 나가요. 이렇게 선착순으로 보통 마감하니까요. 이제 나가서 등록하고 뭐 간단하게 주위에 뭐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를 하고 그리고 맞춰서 이제 촬영을 하고 다시 돌아오면 이게 2시 일정이니까요. 2시, 3시 정도 일정이겠죠. 그럼 1시간 걸리면 4시 정도. 그럼 4시에서 이제 메모리 카드를 넣고 편집을 시작하면 뭐 후딱 6시. 보통 이렇게 돼요. 이래서 대표님은 이제 아니 취재 안 해도 좋으니까 방송이나 해 뭐 이러시는데, 또 그렇다고 또 저희 뭐 인력이 뭐 100명 1000명 되는 것도 아니고 인력이 모자라는데 또 현장을 또 뺄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갈게요 하고 이제 나오는데 그럼 100%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요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야외 불광천 이런 데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그냥 스튜디오에 앉아가지고 제가 제일 아끼는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목소리가 쭉쭉 예쁘게 나가죠. 그러고 있죠. 아무튼 그 쇼케이스를 다녀왔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쿵 말이에요. 네. 중국인 친구. 요즘은 좀 글로벌 표방을 많이 해서 이 친구들도 중국인 멤버가 있고 일본인 멤버가 있어요. 네. 요즘 그 거의 K-팝 시장은요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실시간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거의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세계 가요를 이끌어가는 어떤 뭐 트렌드를 선도한다 그럴까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 민족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들어와가지고 이제 대충 편집 마무리 해놓고 뉴스들 쭉 보니까요. 그 아시안 게임 뉴스들 그리고 태풍 뉴스들 들어오네요. 아시안 게임 잠깐 보고 태풍 얘기 좀 나누고요. 오늘 뭐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보니까 양궁이 노메달일 것 같다고. 노메달이 아니고 노골드군요. 네. 뭐 그럴 때 됐죠. 뭐 우리나라라고 매번 우승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한 나라가 너무 잘해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스포츠가요 못 커요, 못 커. 그 양궁 같은 경우 예전에 언제죠? LA 올림픽이 88년, 84년 정도쯤인 것 같은데 그러면 92년 올림픽이 어디였죠? 런던 올림픽인가? 잠깐만요. 또 검색 찬스. 그냥 런던 올림픽 검색해보면 되겠네요. 런던 올림픽 2012년이네요. 2012년이 아닌데 훨씬 더 전이었던 것 같은데 2012년이 맞네요. 런던 올림픽 때요 양궁 경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직업이 변호사예요. 변호사. 네, 그런데 올림픽에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올림픽 본선에 진출을 한 거죠. 변호사가. 물론 이제 아이슬란드처럼 막 영화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로 나와서 월드컵 뛰고 이제 이런 경우는 좀 체질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변호사 하면서 양궁 선수를 할 수가 있나? 이건 도대체 어떤 시스템인가? 그리고 좀 봤어요. 근데 보면은 영국 같은 나라가 올림픽에서 뭐 메달을 그렇게 많이 따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생활체육 스포츠로 자리 잡다 보니까 일단 일반인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조금 운동을 열심히 하신 편이죠. 올림픽 나오려면 어쨌든 조건이 있거든요. 일단 나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 선수권 대회 같은 데 가가지고 랭커를 쌓아야 돼요. 랭킹을. 그래서 랭킹을 쌓으면 IOC에서 IOC 그쵸, IOC 올림픽, 예, 맞죠? IOC에서 그 초대장을 보내요. 좀 요식적인 거긴 한데요. IOC에서 초대장을 보내면 그 나라 또 그 체육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올림픽에 나갈 선수들을 또 골라줍니다. 그러니까 초대장 보낸다고 100%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세계 랭킹을 유지를 하고 세계 선수권 대회를 나간다는 거잖아요. 변호사가. 네. 그 궁극적인 어떤 생활체육의 모습이 이런 거 아니겠나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도 분명히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이제 좀 더 체육이 발전하게 되니까요. 엘리트는 엘리트대로의 어떤 그 노선이 필요하고요. 또 그 생활체육 스포츠는 또 생활체육 스포츠대로 좀 그러니까 엘리트 체육하고 생활체육 스포츠하고 조금 이렇게 문턱이 좀 얇아져야 된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류들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셈이죠. 그러니까 체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막 죽게 뛰고 이제 막 몸을 혹사시키고 이제 이런 건 프로 스포츠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이제 자기 건강을 유지하려면은 반드시 운동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요즘은 워낙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요. 살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은 어떤 그런 식의 모델이 훨씬 나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활체육이 올림픽도 나가고 세계 선수권 대회도 나가고 뭐 그런 국가가 있으면 정말 좋은 거죠. 우리나라처럼 이제 메달 따와 막 재치 휘두르면서 때 되면은 이제 태릉 선수촌에 집어넣고 지옥 훈련, 합숙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식단 딱딱 정해놓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너무 이제 어떤 엘리트 체육 위주로 가게 되면 이 생활체육이랑 스포츠랑 거리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우리나라 양궁이 계속 1등만 한다고 이번에 1등 못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이제 그런 게 생겨야 그 나라도 다른 나라들도 그 스포츠가 발전하게 되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탁구 열심히 치니까요. 탁구 말씀도 좀 드려볼게요. 중국이 맨날 1등해요. 탁구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중국만 1등을 해요. 한 번도 지질 않아요. 얄밉게. 중국은 이제 국가 스포츠로 탁구를 밀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놓은 묘책들이 있어요. 그 다른 나라 제3국도 메달을 따게 해줘야 그 나라도 체육도 발전할 게 아니냐. 그래서 유도처럼요. 옛날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줬었는데 금메달, 은메달하고 동메달은 그러니까 3, 4위전은 안 해요. 그러니까 동메달이 2개죠. 그리고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런 거를 하면 혼합 복식이요. 그러니까 남자 복식, 여자 복식, 뭐 혼합 복식 이런 경우에 중국 선수와 비중국 선수가 한 팀을 이루기도 합니다. 뭐 그래야 이제 메달을 공평하게 따가니까요. 우리나라 양하은 선수가 지난번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때 중국의 그 복식 제왕이 있어요. 쉬신이라고요. 굉장히 잘생긴 왼손 패널더 탁구 선수가 있는데 무적입니다. 무적. 그 친구랑 이제 둘이 붙어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그런 기억이 있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뭐 금메달을 못 따서 못 땄어. 뭐 우리나라 양궁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좀 성숙해진 측면도 좀 있지요. 꼭 뭐 금메달 못 따면 어떻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 여자 핸드볼 대표팀이 은메달 따가지고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고 나와서 울었다던 그런 기억도 좀 있죠.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이번 올림픽이 아니고 아시안 게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금메달 못 따면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금메달 못 따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손흥민 선수, 우리 스트라이커 손흥민 선수. 사실 저도 손흥민 선수 금메달 땄으면 좋겠어요. 금메달 따서. 아시안 게임 때 메달 따가지고 그 군대 면제를 받았으면 해요. 그런데 이게 참 문제가 있더만요. 오늘인가? 오늘이 16강전인데 맞나요? 이게 그 문제가 손흥민도 이제 군대가 걸려 있고 또 이란도 금메달 따면 군대 면제를 받아요.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참 이거 군 면제를 건 한판 승부. 이거 참 누가 이길까. 네. 재밌습니다. 뭐 이런 볼거리들도 좀 있더라고요.
군대 면제를 건. 사실 그 남자들은 그 군대 굉장히 목숨 걸게 돼 있어요. 저도요. 저는 뭐 이제 징집인데 어쨌든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갈래 그러면 예. 정말 네. 할말한 이럴 때 찬스 써야죠. 할말한. 네. 또 정말 정말 그때 먹었던 처음 그 훈련소 자대 배치 받고 먹었던 그 응가국이라고 하는데요. 된장국.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국을 한 숟가락 입에 탁 넣는 순간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이거를 2년이 넘게 먹어야 하는가. 네, 뭐 그런 감이죠. 어쨌든요, 그 아시안 게임 때 손흥민 선수 축구, 네. 축구가 꼭 뭐 반드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뭐 이기면 좋잖아요. 이기면 좋으니까 우리 손흥민 선수 제발 군대 면제 받기를 좀 한번 빌어볼게요. 그리고 또 이 태풍, 쌍둥이 태풍,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네. 지금 경로가 많이 바뀌었어요. 또 속도도 많이 느려졌고요. 그 일본 밑에 발생한 태풍 때문에 이 친구가 경로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제주도가 거의 아작이 난 측면이 있죠. 태풍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런 그림들 있을 텐데요. 그 우비 입고 기자들 이제 태풍 몰아치는 바다에 나가서 지금 여기는 목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항입니다. 뭐 거센 태풍에 뭐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막 이런 보도들 쏟아진단 말이에요. 예전에 종편이요 처음 생겼을 때 시청률 경쟁한다고 여기자 허리에 줄을 묶어가지고 내보내는 걸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안전불감증도 안전불감증이지 기자라고 모든 걸 다 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 위험한 장면을 대체 왜 찍는지 모르겠어요. 좀 제발 그 시청률 지상주의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뭐 기자들도 좀 안전을 좀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특히 여기자들 같은 경우 너무 선정적이잖아요. 딱 봐도 이거 시청률 어그로 끄는구나 이런 생각 팍 드는 그런 그림들 한번 보면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충격적인 그림들 특히 태풍 보도 때 많이 나오는데 제발 이번에는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태풍 쏠리기요. 네. 제주도 한라산 진달래밭에서 오늘 새벽 4시 25분에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2m. 네.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래 최대라고 하죠. 태풍 매미 2003년 때 한반도를 작살냈던 태풍 매미 초속 60m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록을 깬 거죠. 초속 62m. 이 정도면은 사람이 날아가죠. 근데요, 이게요, 제주 한라산 진달래 밭이니까 이런 바람 불 수 있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바람 바람이 한라산을 쭉 넘었다가 이렇게 훅 내려오는 확 퍼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그 최대 순간 풍속 속도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치원, 초중학교 일부 휴교를 한다고 하죠. 여러분들도 집에 좀 태풍 피해 없으시기를 좀 바래 볼게요. 지금 유리창도 붙이고 뭐 밧줄로 묶기도 하고 뭐 난리던데요. 태풍 피해 없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준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주공항에는 15,000명이 발이 묶여 있다고 하고 뭐 이 정도면은 뭐 전편이 결항이죠. 비가 900mm가 왔네요. 와, 세상에. 오야, 정말 역대급 태풍입니다. 요즘 그 얼굴책 페이스북이요. 제가 섬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제주도 후배들이 계속 사진을 올리는데요. 뭐 장난 아닙니다. 막 문짝 날아다니고요, 전봇대 부러지고요, 나무 뽑히고요. 사실 나무 뽑히는 거는 꽤 익숙한 그림이기는 한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 뭐 우산이 뭐 필요 없을 정도로 뭐 포기라는 거죠. 막 문짝 주우러 다니는 그런 사진들도 올라오고 그러던데요. 정말 피해 없었으면 좋겠네요. 이게 서울에 아마 내일 오전 정도쯤에 올라올 것 같네요. 네, 여러분들도 출근길 좀 각별하게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어요. 네, 오늘은 샤샤라는 걸그룹 애들 얘기를 해드렸고요. 아시안 게임
축구, 양궁, 그리고 태풍 얘기 잠깐 전해드렸네요. 좀 차분히 앉아가지고요 이런저런 말씀 나누고 싶은데 자꾸 쫓기네요. 네. 뭐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릴렉스하게 좀 편안하게 녹음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저는 내일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비 조심하시고요. 바람 조심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내일 뵙지요.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